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제 철학은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정책 자금 융자,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등 각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원스톱 종합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벤처기업에게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올해 3월 취임을 하셨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이제 뭔가 남다른 포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공단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일부 말씀하시기를 뭐 구로공단, 남동공단과 같은 뭐 그런 공단 취급을 하는데 네. 그런 공단은 아니고요. 40년 된 회사로서 묵묵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냥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진흥시키는 국가기관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가 경제의 99% 뭐 88%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장이 된 것에 대해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취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주문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기도 하셨죠? 예, 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뭐 증권에서 한 10년 정도 셀러리맨 하면서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하면서 이제 거시, 미시, 국가, 뭐 산업 기업에 대해서 많은 좀 공부가 되어 있었고요. 네. 중소기업을 경영해 봤고, 그렇죠. 또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도 해서 성공시켜 봤고, 네. 비교적 현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좀 저의 속도감에 좀 잘 따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잠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이상직 이사장 하면 성공한 CEO 그리고 전 국회의원도 지내셨고요. 게다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까지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간의 행보를 조금씩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뭐 셀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항공시장에 제가 뭐 촌놈이 그냥 맨주먹으로 도전해서 독과점을 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항공요금이 많이 떨어졌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뭐 갑이라고 하잖아요. 이 좀 가진 자들 뭐 재벌로 뭐 대변되기도 하는데 너무 가부 횡포가 심하고 예. 또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정 경제의 구조를 보면서 좀 국회의원 하면 좀 깨고 싶은 그런 뭐 욕망 때문에 이제 국회에 진출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맞아요. 3배 그리고 뭐 갑들의 횡포인 전형적인 뭐 대리점법 그리고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생하는데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면서 카드 수수료 반값 또 요즘은 앱 결제로 가면 제로페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등등을 법을 통과시켰고 또 대통령님하고 일자리위원회 일을 하면서 또 정책 건의도 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어려운 그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을 위해서 좀 속도감 있게 뭐 제로페이니 그렇죠. 이런 또 뭐 규제 완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실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그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금 수수료율을 거의 0%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정말 그 행보가 굉장히 올바르다, 멋진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제 그 국민들과 그 중소기업 뭐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 다 아시는데 네. 이 항상 이제 정책이 그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을로 표현되는 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이제 이랬는데요. 그 다행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좀 속도감을 내려고 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또 어려운 뭐 그 소상공인의 자영업 중소기업은 좀 더딘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속도감이 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 저는 또 비교적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정부 정책에 맞춰 또 현장의 그 니즈에 맞춰 어느 기관보다 좀 속도감을 가지고 그 열심히 하려고 지금 발로 뛰고 있는데요. 네. 그래 제 별명이 일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방탄소년단보다 더 바쁜 사람이다. 만나기 힘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잡기까지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바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제가 현장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으니까 네. 현장에 와서 그 결제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위임 전결 그리고 온라인 결제로 지금 뭐 그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방탄소년단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직원들은 힘들겠군요. 힘든 직원도 있고 또 보람을 느끼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여기저기 지금 아주 거의 뭐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원 방안들이 다 있지요.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직원도 이제 일할 맛이 나는데요. 옛날에는 뭐 묵묵히 일을 했지만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공단 취급도 하고 이런 뭐 일부도 있었는데 그 혁신 성장은 그렇죠. 혁신 기업이 많이 탄생하면 그 혁신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혁신 기업들이 일자리를 거의 대부분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9988이라고 그 대한민국의 기업인 숫자가 99%가 중소기업이고 맞아요. 일자리 88%는 중소기업에서 만드는데 혁신 기업이 거기에서 70% 이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이게 쭉 같이 함께 와갖고 키웠던 또 성장했던 기업, 중소기업들을 좀 스마트화하고 이러면 이게 핵심 기업입니다. 농부가 스마트 공법을 하면 스마트팜이 되는 거고, 남동공단이나 이런 구로공단에서 스마트 팩토리하고 좀 더 혁신적으로 하면 그게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수주가 늘고 이익이 많이 나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이게 혁신 기업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혁신 성장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혁신 성장을 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그 취지고 또 정부가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사람 중심 일자리, 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내세웠는데 저희가 뭐 다 4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고 좀 더 그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또 예산도 많이 달라 이렇게 좀 뭐 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추경 예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추경이 이제 필세 예산, 뭐 그 일자리 예산 또 경제 관련 예산인데 거기 추경의 한 50%가 중소벤처 기업으로 왔고 그 저희 한 23%, 약 4분의 1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왔어요. 그만큼 네. 우리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도 뭐 2022년까지 2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만큼 투자되는 돈을 잘 써야지만 이게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청년 창업 이야기도 빼앗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 지난번 가을 학기 그 설명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청년 사관학교는 그야말로 청년 기업가, 벤처 기업가, 또 혁신적인 기업가를 사관, 양성시키는 학교입니다. 네. 이제 7년 됐고요. 올해 8년 차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5군데에서 한 500명 정도를 그 1년에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5군데만 하냐? 전국으로 다 확대를 하자. 그래서 17곳, 그리고 숫자도 1000명. 그리고 약 한 명당 한 1억씩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확산을 했고요. 네. 그 실제로 지금 과거 7년 동안 한 2,000명 정도가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 졸업생들 다 이제 2,000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토스, 뭐 직방, 맞아요. 그 이런 힐세리온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뭐 조금 전에도 뭐 중소기업 연구원이나 다른 그 기관들하고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 뭐 여러 기관들이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왔던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가장 모범 사례고 퍼포먼스가 좋았다. 맞아요. 예,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중심에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네, 저희가 뭐 만들었고 지금 계속 키우고 성장시키고 있고 또 그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이를 또 그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위워크 개념에 네. 또 자금까지 다 모이게끔 원스톱으로 그 청년사관학교 출신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고 있죠. 제가 네. 와서.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경쟁률도 되게 세더라고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몰리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요. 자, 그래요. 자, 중소벤처기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소규모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시딩부터 잘 받아서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3년에서 5년 차 정도의 데스밸리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데스밸리 기간을 잘 넘기려면 좀 넉넉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에 관련된 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중진공이 과거 했고 또 해야 될 일인데 또 중진공을 뛰어넘어 그 정부 기관 또 은행 금융기관이 다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부 정책에 따라 연대보증까지 이제 폐지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필요한데 그 저희는 아무튼 저희 중진공에서는 뭐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자금 내에서는 이제 충분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죽음의 객을 뛰어넘고 또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니치 리더가 되려면 결국은 그 혁신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은 신용으로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계곡을 헤엄치고 있으면 우산을 빼앗아 가지. 그리고 또 뭐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도 뭐 해주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민간 은행이 뭐 권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민간 기업이 어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 기관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많은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신용 연대보증도 폐지하고 있으니 또 신용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그 과거에 됐지만 요즘 가야 될 방향이 복합금융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CB나 BW 네.
회사채 형태지만 그 나중에는 그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도 그 부채가 아닌 이제 자본 계정이지만 그 나중에 만기 때 그냥 원금하고 이자로 가져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이런 이제 복합금융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데요. 기업들이 이제 그 신용으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제 BW나 CB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주고 그걸 담보 대가로 한 3% 저리 자금으로 하고 또 돈을 뭐 그 10억, 20억, 50억 큰 돈을 네. 이게 그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추세고 그게 유일한 지금 죽음 격을 넘기고 또 죽음 격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이 되고 핵심 기업이 되는 유일한 그 지름길입니다. 네. 그걸 예, 저기 중진공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기 김대중 정부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때에서 지금 오늘 큰 회사 글로벌 기업 회사들이 인터파크 뭐 저기 네. 다음 네. 안랩 안철수 바이러스 이제 안랩으로 바뀌었죠.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BWCB를 조달해 가지고 오늘날 그 20년 만에 훌쩍 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 중진공 했던 또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그런 장을 받아서 오늘날 중견기업, 대기업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뭐 요즘만 원하는 게 아니고 20년 전에도 계속 그 자금이 필요했다. 지금은 또 더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중진공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관 또 정부 또 그런 정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성장시키고 보육하는 느낌이 들어요. 잘 클 수 있도록.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물을 많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뭐 기업 입장은 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금. 그래야 인재를 뽑고 또 네. 연구개발하고 설비 투자도 하고 스마트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이게 원천은 돈이잖아요. 예. 그럼 돈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그 은행 입장에서 뭐 신용 등 어쩌고 핑계를 대는데 충분한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20년 전부터 쭉 해왔던 복합금융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또 그런 기업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잘 성장한 회사들도 아주 많고요. 예, 지금 뭐 다음 파카오도 그렇고 인터파크도 그렇고 안랩도 그렇고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키우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소벤처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력난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도 하고 싶겠습니다만 또 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중진공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중진공 이전에 이제 정부가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고 또 정보가 차단돼 있으니 중진공이 중소기업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이제 인력센터, 인력지원 사업인데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급여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회사 이익 구조나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내일 채용 공제라 해서 뭐 3년, 5년만 목돈을 주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혁신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동공단 같은 예를 들면 네. 거기는 학군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재를 구하기는 쉬워요. 아이들 학교육을 시키면서 가까운 곳에 바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빨리 더 크면 더 많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인재를 있으니까. 채우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뭐 늘리기도 한계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제조 공법을 스마트화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수주가 한 3배 정도 늘고 이익도 많이 나고 예.
그런데 이제 교육도 시키고 스마트 팩토리 설비를 투자할 수 있게끔 정부가 교육 앤드 뭐 자금도 지원하면 뭐 그런 회사들은 또 그 중소기업을 그 인재를 구하기가 좀 비교적 쉬우니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좀 정책이나 뭐 지혜를 모으면 또 같이 병행해야 한다. 정부 정책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정부도 좀 그렇게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또한 다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복합금융이라는 걸 표현을 했던 거고. 좀 이런 게 좀 같이 어우러지면 뭐 좀 더 지금 중소기업도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되고 또 스마트화 되는 면 혁신 기업이잖아요. 그럼 또 좋은 인재들이 또 맞아요. 많이 몰리고 이렇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넓은 시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썼어요. 그만큼 좀 운동장을 넓게 쓰자라고 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 중진공에서 또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14개 나라에 한 22개 BI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예. 그걸 이제 진출을 20년 전부터 이제 진출을 시켰고 최초로 미국 시카고에 가고 지금 뭐 인도니 뭐 방콕이니 베트남이니 이제 모스크바 뭐 이게 다 그 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거기는 그 해외 진출할 때 교두부 역할을 해서 뭐 그 현지에 또 수출도 하고 뭐 이런 그 시장을 확대하는 단순 뭐 고전적인 방식인데 이제 국내든 해외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서로 소통하는 위역 개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청년사관학교니 돈을 지원하는 우리 지점이니 뭐 VC니 이런 기능을 다 하드웨어를 다 합치면 그 천하무적이 됩니다. 이게 정부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원스톱으로. 네. 그 소프트웨어는 위역 개념으로 가고 그 국내든 해외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 추경도 일부 반영됐지만 올해 해서 그 해외도 창업 생태계도 만들고 뭐 스타트도 하고 또 뭐 좀 더 그 폭넓은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핵심 성장 BI, 핵심 성장 뭐 밸리, 뭐 핵심 성장 그 센터 뭐 이런 핵심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웍 개념의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 속에 저는 그 뚝심이 보였는데 이런 게 생기기까지는 사실 그냥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젊은 시절 창업부터 시작해서 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좀 스펙타클한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재 이사장님처럼 자수성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 중소벤처기업분들, 소상공인분들 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또 당부의 한마디 좀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꿈은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자기 생각을 크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슴으로 폭넓게 그 묵묵히 뚜벅뚜벅 하면 이룰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저 경험을 살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면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한 가지 그 핵심 키워드는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려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 원리원 잘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럼 잘하는 걸 그 기업으로 치면 소비자가 느껴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볼 때는 핵심 역량이고 원리원 뭐 그거지만 소비자 입장에 볼 때는 저 기업 저 사람은 뭐가 있어 이게 가치예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 나이키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승리를 파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 유럽에 있는 한 200~300년 된 그 연필 만드는 회사는
그 회사 슬로건이 우리는 창의력을 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필을 파는 게 아니고. 네. 그 회사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내가 무슨 가치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기업을 하면 무슨 가치를 팔 것인가. 이렇게 하죠. 음식점 한 끼 식사를 파는 게 아니고 그 가치 있는 그 맛있는 맛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뿐만이 항공사를 예를 들면 뭐 사우스에스 뭐 jet블루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 jet블루 같은 2000년 세웠는데 거기는 저기 그 경험을 익스피리언스. 네. 그 이스탄불 같은 게 이제 추억을 파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경험, 추억, 뭔가 이게 느끼는 그 뭔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생각했다 준비가 되면 그때 도전하면 다 성공합니다. 네. 정말 다 성공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보면 뭐 누구나 그렇게 가면 성공을 한다고 예. 보고요. 근데 저기 중진공은 그런 분들 또 그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자금과 뭐 지원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네. 그 뭐 도전하면 뭐 저 언제든지 저희는 뭐 달려가고 이렇게 그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격려와 응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